12월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어떤 부부에게는 결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70대 이상 이혼율이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고 합니다. 50년 때로는 60년을 함께 산 부부가 노년에 헤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참고 참았던 것들이 터져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식 다 키우고 나니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진 것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철학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2500년 전 공자부터 2000년 전 노자, 그리고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까지 이들이 바라본 부부관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50년 인연을 되살릴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2세 박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남편과 49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자식 셋을 키우고 빚을 갚고 집을 마련했습니다. 힘든 시절을 함께 버텼습니다. IMF 때도 함께 견뎠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박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49년 만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폭력이나 외도라도 있었습니까? 박 씨가 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변호사는 놀랐습니다. 49년을 사셨는데요? 박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49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대화 한 번 제대로 안 하고 밥상 마주 앉아도 할 말이 없고 남편은 TV만 보고 저는 혼자 설거지하고 이게 부부인가 싶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힘드신가요? 박 씨는 한참을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면 밥이라고만 해요. 밥을 차려주면 응 이것만이에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어요. 49년 동안 한 번도 고맙다고 안 했어요. TV 볼 때 제가 말을 걸면 조용히 해 이래요. 저는 하루 종일 혼자 있다가 남편 보면 할 말이 있는데 남편은 귀찮아해요. 친구들이 남편이랑 여행 다녀왔어. 이런 얘기하면 부러워요. 우리는 평생 여행 한 번 안 갔어요. 제가 가자고 하면 돈 아깝다 그래요. 제가 아플 때도 무관심해요. 작년에 수술했는데 병원에 한 번도 안 왔어요. 바쁘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바빠요? 집에서 TV만 보는데. 변호사는 박 씨의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라는 것을. 실제로 한국부부문화연구소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70대 부부 중 68%가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30분 미만이라고 답했습니다. 어떤 부부는 일주일에 10분도 대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특별한 사연이 아닙니다. 많은 시니어 부부가 겪는 현실입니다. 왜 50년을 함께 살고도 이혼을 생각할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소통의 부재입니다. 대화가 없으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지냅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 먹어 이것이 전부입니다. 저녁에 자그래 끝입니다. 왜 대화가 없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습관입니다. 30년, 40년 대화 없이 살다 보니 이제 습관이 됐습니다. 말을 걸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또 하나는 관심 부족입니다. 배우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하게 여깁니다. 세 번째는 표현 불능입니다.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릅니다. 50년을 대화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당신 오늘 기분 어때? 이렇게 물으면 어색합니다. 둘째, 쌓인 불만입니다. 젊었을 때는 참았습니다. 자식 키워야 하니까 세상 체면 때문에 경제적 이유로 참았습니다. 하지만 자식 다 키우고 은퇴하고 나니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30년, 40년 쌓인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당신은 평생 나한테 뭘 해줬어? 난 당신 밥이나 해주는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어떤 불만들이 쌓일까요? 남편의 불만은 이런 것들입니다. 아내의 잔소리, 자식 편만 드는 것, 친정 식구들과의 갈등, 돈 쓰는 것에 대한 간섭. 아내의 불만은 이런 것들입니다. 남편의 무관심, 집안일 안 돕는 것, 고마움 표현 안 하는 것, 대화 안 하는 것, 자기 부모만 챙기는 것. 이런 불만들이 30년, 40년 쌓이면 산더미가 됩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기대의 차이입니다. 많은 부부가 은퇴 후를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야. 여행도 다니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24시간 붙어 지내니 답답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잔소리한다고 느끼고 아내는 남편이 무기력하다고 느낍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1년 이내에 부부 갈등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은퇴 후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남편은 집에 있고 싶어 합니다. 40년 밖에서 일했으니 이제는 쉬고 싶습니다. TV 보고 낮잠 자고 편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아내는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합니다. 40년 집에만 있었으니 이제는 나가고 싶습니다. 여행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기대의 차이가 갈등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이혼이 답일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혼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혼 후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황혼 이혼 후 삶의 만족도 조사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혼 직후 1년 만족도 상승, 70%가 홀가분하다, 자유롭다고 답합니다. 이혼 후 2-3년 만족도 하락, 58%가 외롭다, 후회된다고 답합니다. 이혼 후 5년 만족도 급락, 43%만 이혼이 잘한 선택이었다고 답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외로움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처음에는 자유롭습니다. 눈치 볼 사람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외롭습니다. 밤에 혼자 자는 것, 밥을 혼자 먹는 것,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힘듭니다. 어떤 7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1년은 좋았어요. 자유로웠어요. 하지만 2년째부터 외로워지더라고요. TV 보다가 웃긴 장면 나오면 옆에 사람한테 말하고 싶은데 아무도 없어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둘째, 경제적 문제입니다. 이혼하면 생활비가 2배로 듭니다. 집도 2채 필요하고 공과금도 2배입니다. 같이 살 때는 한 집에서 같이 썼는데 이제는 따로따로 써야 합니다. 특히 아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집니다. 평생 가정주부로 살았다면 국민연금이 없거나 적습니다. 남편 재산을 절반 받아도 평생 쓰기에 빠듯합니다. 어떤 7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재산 절반 받았어요. 3억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많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월세집 들어가고 생활비 쓰다 보니 10년이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불안해요. 셋째, 자식들의 반응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들은 이해할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들도 힘들어합니다. 명절이 문제가 됩니다. 엄마 집도 가야 하고 아빠 집도 가야 합니다. 두 배로 힘듭니다. 용돈도 문제입니다. 한 집에 용돈 드리던 것을 이제 두 집에 따로따로 드려야 합니다. 어떤 자식들은 왜 이제 와서 이혼하냐며 원망합니다. 우리 키울 때는 참고 살더니 이제 우리 다 컸다고 이혼하냐고 말합니다. 넷째, 사회적 시선입니다. 70대 이혼은 아직 사회적으로 익숙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나이 들어 왜 이혼했대? 무슨 일 있나 봐. 특히 시골이나 작은 도시에서는 더 심합니다. 교회나 성당, 절에 가도 눈치가 보입니다. 이런 현실들을 알고 이혼을 결정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만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50년 인연을 되살릴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2000년 전 동양의 성인들은 이미 부부관계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들의 지혜를 빌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철학자는 공자입니다. 공자는 기원전 551년 중국 노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생 인간관계에 대해 고민했고 특히 부부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논어위정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50이지 천명 50세에 천명을 안다. 천명은 무엇일까요? 하늘이 정해준 운명,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공자의 관점에서 보면 50년을 함께 산 부부는 이미 천명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 그 사람과 만나서 50년을 산 것, 이것은 하늘이 정해준 인연입니다. 그렇다면 공자는 무조건 참고 살라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공자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논어자루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자열 원자래 가까운 사람이 기뻐하면 먼 사람도 찾아온다. 이것을 부부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배우자를 기쁘게 하면 모든 관계가 좋아진다. 하지만 많은 부부가 정반대로 합니다. 배우자에게는 무뚝뚝하고 남에게는 친절합니다. 배우자에게는 짜증내고 남에게는 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가까워서입니다. 너무 익숙해서입니다.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대합니다. 공자는 이것을 경고했습니다. 부부유별 부부 사이에도 구별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가까워도 예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50년을 살았다고 해서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50년을 살았기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자는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말을 바꾸십시오. 밥 대신 밥 차려줘서 고마워. 응 대신 맛있게 먹을게. 조용히 해 대신 미안한데 나중에 얘기할까? 말 한마디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큽니다. 둘째, 태도를 바꾸십시오. TV 보다가도 배우자가 말을 걸면 고개를 돌려 눈을 마주 보십시오. 휴대폰 보다가도 잠깐 멈추고 대답하십시오. 이것이 예의입니다. 남에게는 하면서 배우자에게는 안 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셋째,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50년 동안 해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밥 해준 것, 빨래 해준 것, 돈 벌어온 것, 집안 꾸려준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50년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소불용 물시어인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마라. 이것을 부부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잔소리, 무시, 비교. 옆집 남편은 설거지도 하던데 당신은 맨날 TV만 보내, 이런 말들입니다. 아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관심, 무기력,
고마움 표현 안 하기, 밥응 이것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으면 관계는 이미 절반은 좋아집니다. 공자의 마지막 조언은 이것입니다. 옹고 잊으신 옛것을 되새기면 새것을 안다. 50년 전을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만났을 때, 결혼했을 때,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때는 서로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는 작은 것에도 고마워했습니다. 밥 한 끼 사주면 고마워요라고 했습니다. 전화 한 통에도 목소리 들으니 좋아요라고 했습니다. 결혼 첫 해에는 서로 챙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어? 라고 물었습니다. 퇴근하면 힘들었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의 마음을 조금만 되살려 보십시오. 50년이 지났어도 그 마음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공자의 첫 번째 지혜를 정리하겠습니다. 50년 인연은 1000명입니다. 함부로 버릴 것이 아닙니다. 작은 예의만 회복해도 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처음의 마음을 떠올리십시오. 두 번째 철학자는 노자입니다. 노자는 기원전 6세기 중국에서 살았던 사상가입니다. 그가 쓴 도덕경은 5천자에 불과하지만 동양 철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노자의 핵심 사상은 무의자연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두라는 뜻입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억지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바꾸려 합니다. 당신 그렇게 살지 마, 좀 변해봐. 왜 맨날 똑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도 아내를 바꾸려 합니다. 잔소리 좀 그만해. 왜 그렇게 예민해? 좀 편하게 살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70세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50년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꾸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도덕경 8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어떻습니까? 부드럽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모양을 바꿉니다. 부부관계도 물처럼 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TV만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TV 좀 그만 봐. 이렇게 말하면 남편은 더 봅니다. 반발심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TV 끄라고 하지 말고 옆에 앉으십시오. 같이 보십시오. 그리고 광고 시간에 가볍게 말을 걸어 보십시오. 오늘 뭐 먹고 싶어? 날씨 좋던데 산책할까? 아내가 잔소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내지 마십시오. 또 시작이네. 이렇게 말하면 아내는 더 화냅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잔소리를 들으십시오. 끝까지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래, 내가 그랬구나. 미안해.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내는 자기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진정됩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부쟁 다투지 마라. 부부가 다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맞다고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부 싸움에서 이기면 무엇이 남을까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배우자를 이기는 순간 관계는 망가집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이기려 하지 말라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남편이 말합니다. 내가 맞아. 당신이 틀렸어. 아내가 대답합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이 끝납니다. 남편도 시무룩해집니다. 이겼는데 기분이 안 좋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 내가 생각이 짧았어. 아내는 놀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풀립니다. 아니야, 당신 말도 일리가 있어. 이것이 노자가 말하는 부쟁입니다.
다투지 않으면 다툼이 없어집니다. 노자의 마지막 조언은 이것입니다. 소국과민 작은 나라, 적은 백성. 간단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부부도 간단하게 살아야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나를 사랑할까? 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50년을 함께 산 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아내가 나를 존중할까? 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평생 밥 해준 것이 존중의 증거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옆에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노자의 두 번째 지혜를 정리하겠습니다. 바꾸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물처럼 부드럽게 대하십시오. 이기려 하지 말고 양보하십시오. 그리고 간단하게 사십시오. 오늘 하루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철학자는 세네카입니다. 세네카는 기원 후 1세기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였습니다. 스토아 철학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특히 분노에 대해 깊이 연구했습니다. 세네카의 저서 분노에 대하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화는 잠시의 광기다. 화가 지나가면 후회만 남는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에게 가장 큰 적이 무엇일까요? 쌓인 분노입니다. 30년, 40년 쌓인 분노는 산더미 같습니다. 작은 일에도 폭발합니다. 그때도 그랬지 맨날 그래 과거의 일까지 끄집어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를 내려놓으라고.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과거를 용서하십시오. 30년 전 일, 20년 전 일, 10년 전 일. 이제 다 잊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때 당신이 나한테 그랬잖아. 이런 말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계속 붙잡고 있으면 현재만 불행해집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 만지면 곱는다. 내버려 두면 아문다. 용서한다는 것은 잊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것으로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를 기억하십시오. 50년 동안 배우자가 해준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은 무엇을 했습니까? 40년 직장 다니며 돈 벌어왔습니다. 가족 먹여 살렸습니다. 집도 마련했습니다. 자식 대학도 보냈습니다. 아내는 무엇을 했습니까? 50년 밥 해줬습니다. 빨래했습니다. 청소했습니다. 자식 키웠습니다. 시부모 모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감사는 분노의 해독제다. 감사를 기억하면 분노가 줄어듭니다. 셋째, 남은 시간을 생각하십시오. 70세라면 통계적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평균 수명이 85세라면 15년입니다. 15년은 5,475일입니다. 5,475일 중에 며칠을 화내며 살 것입니까? 며칠을 다투며 살 것입니까?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짧다. 짧은 삶을 분노로 낭비하지 마라. 남은 15년을 화내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평화롭게 살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세네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약자가 하는 것이 아니다. 강자가 하는 것이다. 먼저 사과하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기는 것입니다. 12월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용서와 화해의 적기입니다. 배우자에게 먼저 말하십시오. 여보, 50년 동안 고생 많았어. 고마워. 내가 부족한 점이 많았어. 미안해. 남은 인생 좀 더 잘 살아보자.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못하겠다고요. 세네카는 말합니다. 자존심은 무덤까지 가져갈 수 없다. 하지만 후회는 무덤까지 따라온다.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강한 것입니다. 용기 있는 것입니다. 세네카의 세 번째 지혜를 정리하겠습니다. 쌓인 분노를 내려놓으십시오. 과거를 용서하고 감사를 기억하고 남은 시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손 내미십시오. 용서와 화해의 용기를 내십시오. 12월, 지금이 기회입니다. 새 철학자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12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주 말 바꾸기 훈련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것만 실천하십시오. 밥 대신 고마워. 응 대신 맛있어. 그래, 대신 그렇구나. 말 한마디 바꾸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큽니다. 둘째 주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월요일 밥 해줘서 고마워. 화요일 빨래 해줘서 고마워. 수요일 청소해줘서 고마워. 목요일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금요일 건강해줘서 고마워. 토요일 50년 함께 해줘서 고마워. 일요일 사랑해. 일주일이면 7번 감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셋째 주 함께하기입니다. 하루 30분씩 함께 무언가를 하십시오. 산책, 차 마시기, TV 함께 보기, 시장 보기, 요리하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넷째 주 용서와 화해입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이것을 하십시오. 조용한 시간을 택하십시오. 저녁 식사 후나 자기 전이 좋습니다. 배우자에게 말하십시오. 여보, 할 말이 있어. 50년 동안 내가 부족한 점이 많았어. 화나게 한 것도 많고 서운하게 한 것도 많았을 거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앞으로 남은 인생 좀 더 잘 살아보자. 이것만 하면 됩니다. 길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배우자가 놀랄 수도 있습니다. 어색해할 수도 있습니다. 울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손을 잡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섯째, 새해 계획 함께 세우기입니다.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 함께 앉아서 내년 계획을 세우십시오. 내년에는 뭐 하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뭐 먹고 싶어?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여행 계획, 취미 계획, 건강 계획, 무엇이든 좋습니다. 함께 미래를 그리는 것, 그것이 희망입니다.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고요. 이혼만이 답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잠깐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이혼 전에 한 가지만 더 시도해 보십시오. 별거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별거는 이혼이 아닙니다. 잠시 떨어져 사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물리적으로만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별거를 권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냉각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는 너무 가깝습니다. 너무 가까우니까 작은 것도 짜증납니다. 거리를 두면 다르게 보입니다. 어떤 70대 부부는 1년간 별거했다가 다시 합쳤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보고 싶더라고요.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둘째, 혼자 사는 현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하면 어떨지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것, 혼자 자는 것, 혼자 TV 보는 것. 생각보다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혼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합치면 됩니다. 셋째, 자식들에게 충격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별거는 이혼보다 충격이 덜합니다. 잠시 떨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별거 하다가 다시 합치면
자식들도 안심합니다. 별거를 어떻게 할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식 집 근처로 이사 가는 방법,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떨어져 지내보는 방법, 주중에는 따로 살고 주말에만 만나는 방법,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잠시 떨어져 보는 것입니다. 별거 기간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혼이 답인지, 아니면 함께 사는 것이 나은지, 배우자 없는 삶이 정말 행복할지, 아니면 외로울지, 이혼 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충분히 생각한 후에 결정하십시오. 급하게 결정하면 후회합니다. 실제로 황혼 이혼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74세 이명애 씨와 76세 남편 김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 부부는 52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이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 씨가 말합니다.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대화도 안 하고 남편은 무기력하고 저는 우울하고 변호사 상담까지 받았어요. 하지만 이 씨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6개월간 별거를 택했습니다. 이 씨는 딸 집 근처로 이사 갔고 남편은 원래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 3개월은 좋았다고 합니다. 자유롭고 편했어요. 눈치 볼 것도 없고, 하지만 4개월째부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씨가 말합니다. 외롭더라고요. 밥 먹다가도 남편은 뭐 먹나 궁금하고, TV 보다가도 남편은 건강한가 걱정되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씨가 말합니다. 처음에는 편했어요. 잔소리 안 들으니까. 하지만 한 달 지나니까 밥이 문제더라고요. 혼자 해 먹으려니 귀찮고, 사 먹자니 돈 아깝고, 그때 아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겠더라고요. 6개월 후 2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남편도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2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씨 부부는 어떻게 살까요? 이 씨가 말합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편이 설거지도 도와주고 같이 산책도 가고 말도 많이 해요. 전보다 훨씬 좋아요. 남편도 말합니다. 이제 알았어요. 아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그래서 더 잘하려고 노력해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사람 모두 변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배우자의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씨 부부는 지금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교회 끝나면 함께 브런치를 먹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 씨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52년 인연을 쉽게 버릴 뻔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요. 이혼했으면 후회했을 거예요. 12월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는 달입니다. 올 한 해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나쁘다면 내년에도 똑같이 살 것입니까? 아니면 바꿀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새 철학자의 지혜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50년 인연은 1000명입니다. 작은 예의만 회복해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바꾸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물처럼 부드럽게 대하십시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쌓인 분노를 내려놓으십시오. 용서와 화해의 용기를 내십시오. 이 3가지만 실천해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황혼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12월 한 달만 시도해 보십시오. 위에서 말한 것들을 한 달만 실천해 보십시오. 말을 바꾸고 감사를 표현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한 달 후에도 똑같다면 그때 이혼하십시오. 하지만 한 달 만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부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혼할 뻔했는데 조금만 노력하니까 달라지더라.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50년, 60년 인연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시인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은 짧고 사랑할 시간은 더 짧다. 남은 시간 미워하며 살지 말고 사랑하며 살자. 12월 배우자와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 좋은 관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황혼의 시작, 당신의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